7월 22일 지금은 7시 56분이고요. 또 다시 출근길입니다. 제 기분은 역시 날씨를 따라가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저께는 상대적으로 화창해서 기분이 좀 좋았는데 어저께 기분이 착 가라앉았거든요. 어저께는 비가 오는 건 아니었지만 많이 흐린 날씨가 계속 되었죠. 아침부터도 구름이 끼었고, 그래서 어저께 영상을 보면 또 제가 선캡을 안 꼈더라고요. 기분이 내 영향을 많이 좌우한다. 그러면은 저는 능동적으로 그 날씨를 따라가지 않도록 제가 스스로 제 기분을 만들어야 할지, 아니면은 그냥 내가 느껴지는 대로 기분이 활기차면 활기찬 대로, 축 처지면은 그냥 캄한 대로 가야 할지. 그런데 또 그런 기분을 바꾸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쉽지만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비가 잔뜩 쏟아졌나 봐요. 도로에 물 웅덩이도 많이 있고 도로도 많이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먹은 아스팔트를 때리는 햇빛이 굉장히 눈이 부십니다. 제가 어저께는 명보에게 저 유튜브를 하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가 생각하는 그런 유튜브가 아니라 뭔가 수익을 창출한다거나 조회수를 그리고 구독자를 늘리려는 그런 목적의 유튜브가 아니라, 내가 면접을 또 앞두고 있고 출퇴근 시간도 워낙 길고 하다 보니까 그냥 차에서 면접 준비도 할 겸 말을 또박또박 잘 하고자 그런 목적에서 하는 거라서 너한테도 내 유튜브가 뭔지 공개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조회수가 많이 나와 했더니 명부 눈이 반짝 하더라고요. 얼마나 되는데 해서 아니 그냥 얼추 한 이 정도 나왔어 했더니 면접 보지 말고 유튜브로 전향해 라고 하는 거예요. 명보가 좀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습니다. 명보의 꿈이 유튜버였거든요. 그래서 몇 해 전에 유튜브를 한창 준비를 하다가 이제 그 지속 가능하지 못해서 너무 힘주는 바람에 흥미를 잃고 좀 포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물론 명보는 흥미를 잃지 않았어요. 제가 흥미를 잃어서 이제 제가 옆에서 막 같이 으쌰으쌰 안 하니까 또 혼자서 해나가기는 벅차잖아요. 그랬던 친구라 나도 다시 해볼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보에게 어저께 커밍아웃을 했더니 의외로 명보는 더 열심히 해봐, 더 자극적인 얘기를 해, 썸네일을 바꿔 이러는데 그냥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차라리 아주 나한테 법방을 하라고 하지 했더니 명보는 내가 벗을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명보가 왜 안 알려주느냐라고 묻길래 거기에 네 욕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 라고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던데, 명보 욕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명보의 좋은 얘기 뿐이었죠. 그렇지만 그래도 또 주변 친구 지인이 또
보는 거는 부끄럽잖아요. 일기장을 들킨 느낌일 것 같아서 웬만하면 안 가르쳐 약 주려고 400m 합니다. 앞 시속 60km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오늘 출근하려고 지하주차장 내려왔는데 전기차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더라고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전기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거의 뭐 한 5대에 한 꼴 정도로 보일 만큼 전기차 충전 구역이 아닌 일반 주차 구역에도 전기차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제 고유가도 지속될 것 같으니 이제 그런 기름값 같은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전기차로 많이 갈아타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이제 기름값이 너무 비싸 버리니까 제가 왕복 출퇴근이 거의 65km 가까이 되는데 기름값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기름값이 또 회사에서 뭐 보전이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전기차로 바꿨습니다. 제가 보통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기름값으로 나갔거든요. 근데 그 기름값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명보랑 카풀을 하기도 했어요. 그 명보랑 출퇴근길이 한 절반까지는 같이 가거든요. 쭉 가다가 이제 어떤 분기점부터 이제 서로 찢어지는데 거기까지는 같이 출근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차를 두고 이제 각각 출근을 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최대한 기름값을 아껴보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리니까 부담스러워서 기존 차는 처리하고 다음 차를 알아보면서 전기차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저 지금 저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 동안 1800km를 탔거든요. 근데 제 전에 차가 한 10만원 넣으면은 600km 정도? 600km? 600km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10만원을 넣어도요. 그런데 어저께 제가 600km 완충하니까 전기차 충전 요금이 완속으로 해서 한 22,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정말 5분의 1 이상 줄었죠. 정말 이제는 가솔린차, 디젤차에 대한 매력이 약 많이 600m 앞 없기 시속 때문에 80km 단속 구간입니다. 판매량이 많이 줄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이 회생제동 기능이 있잖아요. 악셀을 밟으면은 나가는데 이렇게 떼면은 자동으로 엔진 브레이크가 밟히는 것처럼 밟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제가 그 구조는 잘 모르지만 악셀을 떼면은 속도가 브레이크 밟는 것처럼 이렇게 줄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엔 출퇴근할 때 정말 급감속할 때 아니고는 브레이크를 거의 밟을 일이 없거든요. 그
회생 제동 그 순간에 얘가 또 자체적으로 충전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내가 이 악셀을 떼면은 속도가 브레이크를 밟은 것처럼 이렇게 확연히 줄어드는데 뒷차에서 내 브레이크 등이 켜지는가? 근데 왜냐면 전 내 차 뒷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브레이크 등이 지금 현재 차는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게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회생 제동하면서 이 속도가 감속하는 것도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게끔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긴 한데 또 어떻게 보면은 악셀을 떼는 것만으로도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면은 오히려 뒷차에 피로감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브레이크 등이 과연 어떤 기준으로 들어올 것인가. 발을 뗀다고 무조건 들어오지만은 않을 것 같고요. 뭐 어떤 일정 속도 이상 줄어들면은 그때부터는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다든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예 법적으로 규제를 하겠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약 300m 앞 시속 40km 단속 구간입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제 유튜브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한 문장이 너무나 길어져 버리는 문장이 많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조금 그러니까 막 이런 쓸데없는 추임새들도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말 어미가 확실하게 끝난다는 느낌을 못 과속 받았어요. 방지턱이 있습니다. 했는데 어쩌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질질 끌어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서 앞으로는 한 문장을 완전히 끝내는 것을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말이 명확하지가 약 않으니까 200m 앞 시속 오히려 말을 40km 더 단속 못하는 것처럼 구간입니다. 보이고 자신감이 없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서행하세요. 그래서 말을 하면서도 참 신경을 써야 할 게 많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딱 필요한 단어만, 필요한 말만, 문장 시작부터 끝까지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제가 제 영상을 또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자니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어색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말하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제가 말할 때는 별로 의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말할 땐 왜 도로 한가운데 사람이 서 있지? 제가 말할 땐 의식하지 못한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분명 말할 때는 제가 되게 조리 있게 여유롭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직접 그 영상을 눈으로 보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를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처음에 올렸던 영상에 비해서는 발음들이 뭉개지지 않고 또박또박 발음하려는 모습들이 그런 개선된 모습들은 찾아볼 수 있어서 앞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겠다 싶었어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또박또박 발음하는 것도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말할 때마다 의식해야 했는데 과속 이제는 방지턱이 그런 있습니다. 것도 자연스럽게 체화돼서 의식하는 것도 많이 줄어들 수 있었고요. 그만큼 과속 그것에 방지턱이 있습니다. 쓰이는 에너지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겠죠.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제가 다시 잡은 목표 또박또박 하는 발음 그 위에 명확하게 문장 끝내기 이것도 연습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끝맺음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때도 저 이제 의식해서 또박또박 말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거를 의식하는 바람에 아무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킬로를 아무 말도 없이 운전만 하고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도 좀 유사한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방금도 좀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말했네요. 이 좀이라는 단어는 언제부터 제 입에 붙어버린 건지 의아하네요. 제가 오래전에 도로 연수를 받을 때 몇 시간은 도심에서 주행을 하고 또 몇 시간은 코너링 연습을 해야 한다고 이런 길로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 차가 구형 SM3였는데요. 그 차는 본넷 위에 워셔액 뿌리는 그 구멍이 있었어요. 여기 하나 저기 하나. 그래서 이렇게 운전을 하려 치면은 이쪽에 보넷 위에 그 워셔액 구멍이 이렇게 보였거든요. 그 구멍이
여기 선에 닿게끔 맞춰서 코너링을 하라고 배웠습니다. 그 구멍과 선이 이렇게 쭉 따라가게. 그러면은 이렇게 선을 침범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어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몇 년을 그 팁으로 운전을 했었죠. 어디 코너링을 할 때라든지.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그 워셔의 구멍을 보면서 이렇게 선을 따라서 그리듯이 쭉 운전을 했는데, 그거는 옛날 차라서 그 워셔에 구멍이 있었고, 요즘 차들은 또 여기 와이프 아래에서부터 워셔액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나저나 내일이 면접인데요. 면접 기분이 하나도 나지를 않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예비 답안들을 그냥 개괄적으로 이해를 해둔 상태고 막상 완전하게 외워지진 않는데요. 완전히 외울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외우지 않자니 그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제가 어떤 문장을 놓칠까봐, 그러면 그 문장이 너무 아까울까봐 또 외워야 하나, 아니면 키워드만 잡고 들어가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도 밤에 방에 틀어박혀서 이제 문제를 몇 번 이렇게 회독을 하듯이 했는데요. 이 외에도 또 어떤 예상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게 문제가 너무나 방대하니까 열심히 필기시험 공부할 때만큼 열심히 하질 않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틈틈이 키워드 위주로라도 한번 정리를 해둬야겠습니다. 근데 어떠한 자신감이 이 자신감의 원천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재작년에 면접을 봤을 때는 정말 떨렸거든요. 그 공진단? 그것까지 씹어먹어가면서 제가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이번 면접은 그냥 잘 보겠지 이런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어가지고 면접 준비를 할 때도 제가 예시 답안대로 막 얘기가 나오질 않아도 잘 될 것 같아,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계속 스멀스멀 올라온다니까요. 그것이 저를 좀 연습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자신감은 물론 저한테 약이 될 수도 있겠지만 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방금 드네요. 제가 방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어미보다,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은 약이 될 수도 있겠지만 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는 게 좀 더 깔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이 들었다라는 말도 좀 없애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앞에서 이 영상을 분석하고 있는 재미나이께서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어미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서는 면접 복장을 한번 찾고 입어봐야겠는데요. 아니 방금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상대방이 코너에서 너무나 심하게 중앙선을 침범을 해와가지고 지금 제가 이쪽 실선을 넘어갔거든요. 이쪽 길은 좀 저렇게 험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저번에는 거의 중앙선을 넘어서 한참 넘어서 침범해 와서 거의 옆에 나무에 긁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화가 많이 나서 차 옆에 스크래치도 났고 화가 나서 블랙박스를 따서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이 번호판이 잘 안 찍혔더라고요. 블랙박스에 이 화질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가까이 지나간 차도 그리고 그 차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번호판이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아서 신고가 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도 좀 비슷한 상황이었어서 한번 블랙박스를 따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오늘은 제 차에 뭐 손상이 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때의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그래도 시야가 확보가 된 상태였거든요. 지난번에는 시야가 전혀 확보가 안 된 완전한 코너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선 침범을 안 하게끔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고 있는데 안쪽에서 갑자기 거의 앞뒤 바퀴가 다 제 쪽 선을 넘어서 들어와 있더라고요.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저는 급브레이크 밟으면서 이제 바깥쪽으로 멈췄고 그리고 차는 긁혔고 심지어 그때 제가 제 차가 아니라 명보차가 캐스퍼인데 그 작은 차를 타고 있었으니까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더라면은 제 차를 타고 있었더라면은 박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클락션을 울리긴 했는데 비상등도 켜지 않고 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끝!